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지학 이번 시간부터 제5장 생산물 시장 이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재를 보시면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1절에 생산물 시장의 기초가 나옵니다. 자, 기초에서 일단 우리의 생산물 시장의 형태는 자, 5장에 지금 형태는 이미 아시고 있죠. 크게 나누면 왕경시장, 완전경쟁시장과 불안정경쟁시장으로 나눠지죠. 이제 또 불안정경쟁은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현실에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불경시장이죠. 왕경은 이론적 시장입니다. 현실에 없고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서 이제 기업의 목표는, 요 기업들의 현실에서 목표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당연히 제일 강력한 가설이 이윤 극대를 추구할 수 있겠죠. 파이는 이윤의 약자인데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윤보다도 이제 총 매출액, 총 수입, 총 매출액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총 수입을 극대화하는 기업. 현실에는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나 그 휴대폰 회사들 보면은 그 이윤을 얼마나 냈나 이렇게 경쟁하는 거 아니고요. 뭐 가입자 수를 몇 명 가입시켰나, 자동차를 몇 대 팔았나 이런 식으로 이 뉴스에도 이제 경쟁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총 매출액 극대입니다. 매출액으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게 또 강력한 가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생존과 자활을 추구한다, 뭐 만족 이윤, 처음에 계획한 이윤 만족한다, 뭐 경영자들의 효용 극대화가 목적이다. 그다음 시장 점유 극대화가 목적이다. 경쟁자 재량이다, 뭐 등등 쭉 있죠. 그래서 현실에는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가 기업의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강력한 게 뭐 이윤 극대화죠. 제일 강력한 게 이윤 극대화고, 그 다음으로 차선으로 강력한 게 총수익 극대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고만고만하다 보면 됩니다. 제일 강력한 게 이윤 극대,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총수익 극대화 가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 안에서는 여기 제일 강력하니까 이윤 극대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원론 책에 있는 이제 기업들은 모두 다 이윤 극대를 추구한다 가정하고 있는 거죠. 책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윤 극대를 추구한다 기업들은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윤 극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요거 이제 우리 앞에서 사장에서 이미 뭐 한계 수입 이꼴 한계 비용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해 드리겠는데, 이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증명은 참고하십시오. 저는 뭐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증명을 해드리겠는데, 자, 이윤 극대를 위해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윤은 총수입 빼기 총비용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극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학적 기법으로 미분해서 제로 취합니다. 미분해서, 예를 들어서 요 총수입에다가 총비용을 뺀 이윤 함수가 요 판매량에 대해서 이윤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요 이윤이 제일 극대가 되는데 여기가 꼭대기가 요 기울기가 제로죠. 이 기울기가 제로니까 이제 미분해서 제로 취한다는 거죠. 이 극대값이 얼마인지를 보려면은 요거 미분해 제로 취하면요. 자, 여기 지금 5장에 x축 변수, 독립 변수는 산출량입니다. 산출량으로 미분하면 dq분의 dtr 빼기 dq분의 dtc는 제로. 이걸로 넘기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아야 되죠. 자, 그럼 요 놈이 뭐냐? 기업이 물건 하나 만들어 팔 때 증가되는 총수입분, 요게 이제 한계 수입입니다. 판매량 하나 더 늘릴 때 증가되는 총수입분, 여기 마지널 레버뉴가 되면 한계 수입이고요. 요거는 판매량 하나 더 늘릴 때 증가되는 비용 증가분, 이미 알고 있어요.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 비용. 이런 조건이 나오죠.
그죠? 한계 수입 이퀄 한계 비용. 근데 요거는 정확히 따지면 이윤극대를 위한 필요 조건이죠. 1차 조건밖에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미분에서 제로치 하면 여러분 요 극소도 기울기가 제로죠. 극소도. 요 이윤이 극소화되는데도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그냥 미분에서 제로치 하면 극대도 되지만 극소도 될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요게. 그래서 우리는 이윤은 극소가 되면 안 되고 극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극대가 되기 위한 정확한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2차 미분해가지고 0보다 적다고 해줘야 됩니다. 진짜 극대값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은 2차 미분해서 0보다 적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건 뭐 수학적 기법이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미분해서 0보다 적다고 해주면 여러분 총 수입을 한 번 미분한 게 한계 수입이죠. 한계 수입을 또 미분해 버립니다. 한계 수입을 또 미분하면 총 수입의 미분이 한계 수입은 총 수입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한계 수입을 또 미분해 버린다. 개념은 한계 수입 곡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TC를 미분해서 TC의 접선의 기울기가 MC죠. MC를 또 미분해 버리면 MC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미분해 가지고 요게 0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학적 기법인데 이거 넘기면요. 자, MR선의 기울기가 MC선의 기울기보다 반드시 적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제 두 개 합치면요. 진짜 정확하게 기업들이 이윤 극대를 취하려면 일단 MR과 MC가 같아야 돼요. 같은 곳에서 반드시 MC 기울기가 MR의 기울기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여기 이제 2차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거든요. 이윤 극대를 위한. 자, 요런 겁니다. 근데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책에 이제 뒤에 보면은 그림 보이죠? 그림 5-1. 여러분 요 그림에서 이제 이윤극대와 산출량이 어딘지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일단 인지하시고요.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또 그게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미시경제가 끝날 때까지 기업을 완경과 불경으로 나눠서 한대죠. 그 보세요. 왼쪽이 완전 경쟁기업이고 오른쪽이 불완전 경쟁기업입니다. 일단 하단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오. 하단의 그림 뭐 지난 시간에 엄청 강조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이거 꺼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게 판매량. 가격을 이렇게 껐습니다. 여기 무슨 기업이죠? 가격 보고 가격이 일정하죠? 가격 순응자. 판매량에 대해서 가격이 일정하잖아요. 완전 경쟁기업이죠. 불완전 경쟁기업은 가격 설정자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내리면 가격이 쭉 다운돼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가격 곡선이면 불완전 경쟁기업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완전 경쟁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렇게 일정하면은 이 가격이 바로 한계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 경쟁기업은 가격이 내려오기에는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더 밑으로 빨리 떨어지죠. 이렇게. 이거는 뭐 지난 시간 다 공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MC를 그려볼게요. MC가 U자형이다 할 때 이제 MC를 딱 그려보겠습니다. 한계 비용. 여기도 한계 비용. 이렇게 딱. 자, 그럼 여기서 이윤극대와 판매량이 어디죠? 자, 보세요. MR과 MC가 만나는 데가 여기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죠. 여기도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곳이 여기 한 군데 있고 여기 또 있죠. 그죠? 그 두 군데다가 이윤극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군데는 극소윤이고 한 군데가 극대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차 조건을 따지면 이 둘이가 만나는 데서 반드시 MC 기울기가 MR 기울기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MR은 수평이니까 기울기 제로죠. 기울기 제로인데 MC 기울기고 여기는 플러스 기울기고 여기는 마이너스 기울기죠. MC 기울기가 큰 데가 여기 아닙니까?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만 이윤극대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상으로 보세요. MR과 MC가 만나되 반드시 MC가 MR선을 밑에서 위로 차고 가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이윤극대와 판매량입니다. 반대로 MC가 MR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나면 극소이윤입니다. 이 극소이윤. 극소이윤은 다른 말로 극대 손실 산출량입니다. 이거는 극대 손실 산출, 극소이윤 및 극대 손실 산출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MC가 MR을 반드시 밑에서 위로 차고하면서 만나야 이윤극대하고요. 이렇게 밑으로 잠수하면서 만나면 극대 손실, 극소이윤의 산출량이 됩니다. 자, 여기 처음 설명하니까 이제 요 손실 극대가 되는 산출량도 설명드립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 오른쪽만 이야기하겠지만은 왼쪽을 다 그 함정을 만들어서 출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무조건 극대 손실입니다. 여기도 여기. 오른쪽이 이윤 극대합니다. 그런 건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똑같이요.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윤 극대 행동 못하고 있다. 여기 이윤 극대 행동 못하고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건 만들고 있다. 여기도 왼쪽에 여기. 여기는 왼쪽이 뭐냐면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상태죠. 여기 보세요. 그다음 여기도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산출량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면 윤정대를 위해서는 판매량 어찌해야 되냐? 죽었다 깨나도 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판매량 늘려야 됩니다. 여기도 판매량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이다. 오히려 MC가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로 조업하고 있다. 여기도 오른쪽.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초과되는 상태에 조업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이 윤정대를 위해서는 판매량 어찌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죽었다 깨나도 이거 좌측으로 내려와야 돼요. 산출량, 판매량 줄여야 됩니다. 하여튼 이 기업이든 저 기업이든 이윤면에서는 여기서 판매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최고의 이윤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거 이제 공부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잘 안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물어봐요. 아까 이윤극대보다 이윤극대 다음으로 강력한 가설이 뭐랬죠? 기업들의 총수익 극대화 가설입니다.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이 이윤극대를 추가하면 판매량이 여기입니다. MR=MC 여기. 이윤극대 판매량 여기인데 이 기업이 이윤극대를 추가 안 하고 총매출액 극대를 추가한다. 총매출액, 총수입을 극대화를 추가한다. 그럼 산출량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요 MR=0 여기입니다. 요 MR=0가 총수입이 최대가 되는 데입니다. 이게. MR=0 여기가 총수입 극대 산출량이요. 보통 이제 이윤극대 산출량은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그거 찾으면 돼요. 총수입 극대 산출량은 MR=0를 찾으면 되고 이윤극대는 MR=MC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 거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위에 그림 있죠. 위에 그림이 이제 총수익과 총비용 그래프를 그냥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위에 그림 보면 제가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림은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자, 완경은 자, 여기 총수익과 총비용 그래프를 끕니다. 여기 이제 불경. 근데 완경기업의 총수익 그래프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올라가네요. P 곱하기 Q가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향 직선인데 불경은 왜 이렇게 산형태를 띠고 있죠? 불경은 판매량에 대해서 총수입이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대기 찍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대기 찍고요. 이렇게 또 떨어지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 불경은 총수입 그래프가 산형태를 띠나요? 완경은 왜 우상향 직선이고? 이거 밑에 그림에 답이 있잖아요. 또 지난 시간에 내가 엄청 강조, 완경과 불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완전 경쟁 기업은 이 가격이 판매량에 대해 상수입니다. 가격 수능자로서 판매량 가격이 상수예요. 가격이 상수니까 이 가격이 상수라 판매량 내리면 내릴수록 총수입 늘어나죠. 이게 일정 상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완경은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총수입이 늘어납니다. 요거 보죠. 상수. 근데 불경은 가격이 판매량에 대한 우하향 함수죠. 판매할수록 가격이 다운돼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요 불경은 P 곱하기 Q인데 처음에는 판매량 늘릴 때 가격이 약간 다운되지만 그래도 이 판매량이 더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총수입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자 보세요. MR=0 여기가 총수입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총수입 꼭대기, 여기 한계 수입이 제로가 되는데
여기가 총수입이 극대화죠. 정상. 요부터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제 가격이 너무 다운돼 버리니까 판매량을 늘리도 가격이 너무 작아가지고 총수입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안 팔겠지만 여러분, 이 불안정인 기업들은 여기까지는 안 팔겠지만 만약에요, 여기까지 만들어 판다 붕어빵을 가격이 0원입니다. 여기까지 파는 가격이 제로예요. 제로. 그럼 총수입이 제로죠. 그럼 여기 제로죠. 이렇게 연결돼요. 총수입 제로. 그래서 가격이 문제입니다. 불경들은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가격이 다운되더라 합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왕경은 이게 상수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가격이 일정하니까 총수입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런 건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란 거죠. 그 다음 제가 여기 이제 극대 손실과 여기가 이윤극대라는 그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이제 총비용 끄면 이렇게 됩니다. 총비용 우리가 사장에서 주로 이제 일반적인 총비용은 역 S자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총비용이.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MR 이꼴 MC죠. 이거 쭉 올리면 이거는 그 총수입의 요 기울기가 한계 수입입니다. 한계 수입이고, 이거 이제 총비용의 접선의 길기가 한계 비용이요. 요 접선의 길기가 요거 길기가 같아가지고 요 폭이, 요 강폭이 제일 넓습니다. 요 접선의 길기가 같으면 요 폭이 제일 넓어요. 근데 여기는 이윤극대가 아니고 비용이 위에 있고 수입 밑에 있으니까 손실극대죠. 비용이 더 위에 있잖아, 수입보다. 그러니까 손실극대. 여기 오른쪽이 진짜 여기가 여기 쭉 올리면요, 여기 길기가 MR이고 요 접선의 길기가 MC입니다. 그래서 요 길기하고 요 길기하고 같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폭이 제일 넓다는 거죠. 강폭이 제일 넓다. 여기 이제 바로 수입이 위에고 비용이 밑에니까 양의 이윤 극대화죠.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요 밑에 두 그림을 잘 이제 알아두시고 이윤 극대화 찾아내는 거 이런 거 공부하셨고, 여기는 이윤 극대화뿐만 아니라 총수익 극대 산출량도 알아냈습니다. 총수익 극대 산출량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기초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런 이제 기초를 가지고 이제 2절부터 이제 왕경, 독점 또 하나씩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각 시장들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절에서 완전 경쟁 시장부터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먼저 특징이 쭉 나오죠. 이미 알고 계시는 특징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쭉 한번 보세요. 그 완전 경쟁 시장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론적 시장인데, 그게 이제 개념과 특징 보면 일단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의 상품은 전부 동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기업들이 쌍둥이 기업입니다. 모든 붕어빵은 전부 동질적이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 다음에 완전정보가, 역시 완전정보도 현실이 없지만 완전정보가 가정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 다음 일물일가법칙입니다. 반드시 한 지하에 한 가격이 형성됩니다. 6번이 제일 중요하죠. 6번 이미 알고 있죠. 왕경시장에 있는 한 개별기업은 한 개별기업이 행동했을 때는 시장의 가격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시장 전체에 결정된 가격에 순응하는 가격 설정자의 거랍니다. 가격 설정자. 자, 여러분, 이놈은 왕경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사장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순응자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가격 순응자. 가격 순응자로서 유일하게 왕경기업만이 가격 순응자입니다. 개별 기업의 가격 순응.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중요한데, 이거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시장의 장기 개념은 뭐죠? 시장에서 장기 개념은 진입 탈퇴를 고려하죠. 그럼 진입 탈퇴가 이제 자유롭냐? 제한되어 있나? 진탈이 자유롭습니다. 자, 장기에. 자, 진탈이 자유로운 시장. 어떤 기업도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또 기존의 기업이 탈퇴할 수 있는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것도 7번도 뭐 중요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장은 현실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판매 활동은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약에 있다면 이런 시장이 진짜 좀 현실이 있다면 판매 활동은 철저한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신뢰는 우리나라 시장 중에 그나마 완경에 좀 가까운 시장이 그 유효 경쟁 시장이라는데 완벽한 완전 경쟁 시장은 없다 했잖아요, 현실에. 그러니까 요거 좀 가까운 시장이 이제 우리의 유효 경쟁 시장이라는데요. 주식시장과 농산물 시장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기업 주식이 질이 똑같습니까? 또 모든 기업의 모든 농부들의 쌀의 질이 똑같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가깝다라는 게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거기 구분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경시장에 이제 이 특징을 쭉 텐데 요거 6번, 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 자, 그럼 바로 이 시장의 단기 균형 분석이 바로 들어오죠. 단기는 이 시장에서 단기는 이제 진입 탈퇴를 고려 안 하고 기존의 기업들만 분석하는 겁니다. 단기 균형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림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럼 그림 5-2. 자, 그림 5-1 보면은 그 완경시장의 단기 균형 분석인데 희한하게 그림이 두 개로 나오죠. 그림이 좌측 그림, 우측 그림 이렇게 그림이 두 개 나옵니다. 또 그림도 양쪽이 틀리죠, 그림이. 왜냐? 완경 분석할 때는요, 전부 다 쌍둥이 기업이고 엄청난 기업들이 존재하잖아. 그죠? 이 왼쪽은 거기에 참여한 하나의 대표 기업이 아주 미진한 존재인 하나의 기업 분석이고요. 오른쪽은 전체를 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경시장 분석할 때만 반드시 개별 기업과 시장 전체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쌍둥이 기업들이고 이 한 개별 기업은 전체로 봤을 때 아주 미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른쪽이 시장 전체고요. 왼쪽은 개별 기업 입장. 그래서 그림도 달라요. 그림도 다릅니다. 개별 기업 분석과 시장 전체 분석의 그림도 다릅니다. 이거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책에는 이제 여기는 대문자 Q로 해놨고요. 시장이니까 전체 생산량이 거래량이고 그냥 개별 기업이니까 이 소문자 Q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왼쪽이 개별 기업, 오른쪽이 시장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처음 나왔으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부하십시오. 여기다가 이제 공급, 수요 끊고 이제 시장에 왔으니까 수요 공급 꺼가지고 가격 결정하고 거래량 결정하면 되거든요. 자, 하나씩 봅니다. 이제 개별기업 쪽, 완경 개별기업, 이 개별기업이 표시하는 공급을 그리시오. 지난 시간 공부했죠. MC죠, MC. 이 기업의 한계비용선이 공곡선이라고 지난 시간에 다 증명했습니다. 자, 개별기업이 표시하는 한계비용이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입니다. 자기 붕어빵 공급곡선. 자, 그러면 이 개별기업이 증가한 자기 빵에 대한 수요곡선, 가격곡선은 나도 일로 넘어옵니다. 시장으로 와서. 자, 그러면 시장 공급을 그리라. 요거 2장이 답이었어요. 우리 이 시장에는 개별기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업들의 공급을 전부 횡축을 합하면 됩니다. 이거는 2장에서 이미 끝냈어요. 수요 공급 공부할 때. 그러면 요거 한 대표 기업의 공급이잖아요. 요거를 추출해가지고 사무의 시험 모든 기업들의 MC를 횡축을 합하면 각 기업들의 공급인 MC를 횡으로 합하면 시장 공급입니다. 이 개별 기업 공급요. 시장 공급입니다. 시장 공급이고 반드시 완경만 그렇게 꼭 하십시오, 여러분. 개별 기업과 시장으로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시장, 이는 왼쪽 기업, 한 개별 기업. 이거는 시장 공급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공급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게 줄을 딱 쳐놨죠? 그럼 뭐냐? 이거하고 이거는 관계되어 있다. 요거를 전부 다 합한 게 요겁니다. 옆으로 행축으로, 이 공급량 쪽으로 합한 게 요겁니다. 이거 해놔야 되죠. 각 개별 기업들의 공급을 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수요입니다. 이 붕어빵 시장에 이제 빵 사먹으러 온 소비자도 무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시장 수요는 이것도 2장에 배웠죠. 이 시장에 빵 사먹으러 온 개별 수요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를 전부 다 횡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입니다. 개똥이, 홍길동이, 영수, 영희, 철이, 철수
요 빵 3으로 개별 소비될 수요를 전부 다 합하면 이 시장 수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결판나죠. 여러분 이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2장에서 봤던 그림 아닙니까? 이게 왕경 시장 그림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붕어빵 거래량, 총 거래량, 붕어빵 가격 결정납니다. 피제로, 휴제로. 이게 시장에서 결판났어요, 이제.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이 개별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개별 기업은 가격은 얼마, 판매량 몇 개 결정하느냐. 여기서 이 개별 기업이 직면한 자기 빵에 대한 가격 곡선은, 수요 곡선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개별 기업은 이 시장 가격을 움직일 수 없죠. 이 시장 가격에 순응해야 됩니다. 자기가 100개 팔든 1000개 팔든 10,000개 팔든 10만 개 팔든 요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요 가격, 시장 가격. 그래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자기 빵에 대한 가격 곡선이자 수요 곡선은 이 시장 가격의 수평이 됩니다. 앞에서 배웠잖아, 사장에서도. 개별 기업은 가격 순응자로서 요 가격이 일정하게 되죠. 요게 개별 기업의 특징입니다. 요거 개별 기업이 지면 자기 빵에 대한 가격 곡선, 수요 곡선은 수평입니다. 시장 가격의 수평입니다. 자, 이러면 요게 이제 여기 바로 MR이 됩니다. MR이 되죠. 가격이자 MR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가격은 그대로 순응하고, 그 다음에 이윤극대 행동은 이제 MR 이퀄 MC, 여기가 이윤극대입니다. 여기서 판매량을 결정하게 되죠. Q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 보였지만, 왕경은 MR 이퀄 MC 행동하는데, 이윤극대 행동하는데, 자기가 가격 순응하기 때문에, 가격하고 MR이 같다면 한계 수입과 가격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윤극대 행동에서는 P와 MC도 같아지는, 요 그림의 요 높이가 가격이자 MR이자 MC입니다. 다 같아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 그림은 사장부터 배운 그림이니까 철저하게 공부하죠. 요거는 이제 옆으로 연결해서 시장 전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분명히 다르죠. 자, 이렇게 이제 단기 균형 분석이 끝났는데요. 요거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요 그래프 4개 나왔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죠? 요거 MC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물론 개별 기업의 MC인데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이렇게 반드시 이걸 기업과 시장으로 나누기 바랍니다. 개별 기업의 공급.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왕경 시장 공급입니다. 요거는 요거 개별 기업의 공급을 쭉 해놨죠. 전부 다 횡으로 합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시장 수요는 우하향합니다. 노란선은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는 관계는 개별 기업의 수요는 수평, 시장 수요는 원론적으로 원래 우하향. 요거 두 개는 관계되어 있나요? 요거를 전부 합한 게 요건데, 요것도 요 노란 거를 전부 횡으로 합하면 여기 나옵니까? 수평을 전부 다 합하면 이게 안 나오죠. 이거하고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이거 두 개는 아무 관계,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 요놈하고 시장의 수요 곡선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 적어놨네. 이거 말고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 말고요. 여기 시장의 빵 사모로 온 소비자들의 수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는 많잖아요. 개똥이 수요, 철수의 수요, 홍길동의 수요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수요를 전부 합한 게 요놈입니다. 그지? 요 노란 선을 합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요 4가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경은 이제 왕경 기업은 수요가 수평이니까 요 균형에서 수요의 탄력도는 당연히 무한대죠. 수요 곡선이 수평이니까 완전히 개별 기업 입장에 시장의 시장 수요의 탄력도는 무한대는 아니지만 개별 기업의 요 균형의 탄력도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는 게 뭐냐? 모든 붕어빵이 기업들이 동질의 붕어빵 만드는데 다른 기업 다 요 10원이라 합시다. 다른 기업은 다 10원에 파는데 이 기업만 자기 억지로 10원에 안 팔고요. 11원에 넣으면 팔리겠어요? 하나도 안 팔리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다른 기업은 그대로 10원인데 이 기업이 자기는 그 가격을 9원에 탁 많이 팔라고 9원에 딱 내놓으면 날개도 친데 팔리겠죠. 다른 기업은 다 10원인데 그러니까 뭐 탄력도는 무한대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왕경에서만 물어보는 특징이 뭐냐면
요 시장의 기업 수가 몇 개냐 이거죠. 요 시장의 기업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기업 수가 몇 개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쌍둥이 대표 기업이고 이 기업들이 전부 다 합해진 게 오죠. 그러면 여러분, 요 개별 기업의 산출량이 스몰 Q제로 있죠. 요거를 모든 기업 수에 대해서 곱하면 이 대문자 Q죠. 아까 요 개별 기업의 공급을 전부 다 횡으로 합한 게 시장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요 스몰 Q를 모든 기업 수에 곱해버리면 이 대문자 Q라. 그래서 기업 수를 물어봅니다. 이 시장에 기업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반드시 시장 거래량을 알고 개별 기업의 이 거래량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대문자 Q 나누기 소문자 Q 해버리면 기업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왕경에서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기업 수를 물어본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단기균형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균형으로 가는데요. 진입 탈퇴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장기균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내보겠습니다. 현재 요 칠판에요, 여러분, 요 개별기업 있죠? 요 지금 개별기업은, 이윤극대 행동하고 있죠. 그죠? MR = MC 이윤극대 행동하고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지금 칠판의 기업요. 지금 구체적으로 초과이윤 내고 있나, 손실 보고 있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윤극대 행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극대 행동이란 뭐냐면은, 이 가격 상황에서 제일 이윤면에서 좋은 상태다 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현재 이 그래프는 이 기업은 초과이윤을 내고 있습니까?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사장에서 이미 다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초과이윤 내고 있어요? 손실 보고 있어요? 아니면 손익분기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 기업이 지금 이윤극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초과이윤을 내고 있는지 손실을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격은 나와 있는데 평균 비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가격이 하나당 수입이고 우리가 이윤을 판단하려면 총수입에다가 총비용을 빼면은 여기 이제 이윤인데 여기 양인지 음인지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당 하면 총수입의 하나당 수입이 가격이고요. 또 이 비용에서 하나당 비용이 평균 비용 아닙니까? 그럼 여기 빼면은 하나당 초과이윤인데 하나당으로 하면 요거 이제 가격하고 AC 평균 비용을 비교해야 되고 전체로 따지면 총수익과 총비용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 가격은 있는데요. 평균 비용이 없잖아요, 지금. 물론 한계 비용은 그려져 있는데 우리 한계 비용만 가지고는 총 비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평균 비용을 알아야 되죠. 지금 평균 비용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이윤극대 행동은 하고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초과이윤 내는지 손실 보는지 알 수 없다입니다. 알 수 없다 답입니다. 그러면 AC를 그려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깜짝 한번 그려보시죠. AC를. 만약 이 기업에 AC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다. AC는 하나당 비용 아닙니까? 붕어빵 하나당 비용. AC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다면 이게 이제 초과이윤 내고 있습니다. 하나당 수입인 가격이 하나당 비용인 평균 비용보다 위에 있죠? 그리고 빼면은 이 차이가 하나당 초과이윤이요. 하나당 초과이윤. Q 곱하면 전체 초과이윤이죠. 면적구에 그러면 전체 초과이윤입니다. 아마 AC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손실이다. 이윤극대 행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손실이다. 왜냐? 가격이 여기 있고 AC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당 원가가 여기고 가격이 여기니까 이거 하나당 손실입니다. 이거 하나당 손실. 그럼 만약에 이제 AC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다. 그러면 손익분기다. 가격과 AC가 일치하고 있네. 손익분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AC가 그려져 있어야 구체적인 양의 초과이윤인지 음의 초과이윤인지 초과이윤이 제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하나당 수입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당 비용, 평균 비용이 그려져야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왕경기업은 단기에 어떻게 될까요? 단기에는 초과이윤 낼까요? 손실 낼까요? 손익분기에 들어갈까요? 모두가 가능합니다. 단기는요, 기업의 초기 비용 조건, 이 세 개가 모두가 가능해요. 초기 비용 조건에 따라서 손실을 낼 수도 있고, 초과이윤 낼 수도 있고, 손익분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단정 못 내립니다. 초기 비용 조건에 따라서 모두가 가능하다. 이게 답입니다. 단기에서. 요거는
왕경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에서는 그 기업이 뭐 초과 있느냐 손실 내냐 물어보면 알 수 없다가 답입니다. 모두가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조건에 따라서 이윤도 가능하지만 손실도 가능하고 손익분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단정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페이지에 그 밑에 참고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기업의 단기와 장기 균형에서 이윤 획득 유물의 참고에 나와 있잖아요. 이 기업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업들, 어떤 기업도 단기에는 초과익 내느냐 손실 내느냐 물어보면은 모두가 가능하다. 단정 지을 수 없다가 답입니다. 단기에서는. 그럼 단정은 언제 내리냐? 장기에서는. 장기 균형에서만 항상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게 됩니다. 꼭 알아두시오. 그러면 자, 왕경은 이제 장기 균형에 어떻게 될까? 이거면 이제 이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입 탈퇴를 고려하면서 장기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장기 균형 분석 가기 전에요. 그 참고에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도출의 자세한 내용이 있죠. 요거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끝까지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삭제하시고 바로 이제 장기 균형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그림 5-3이 왕경시장의 장기 균형을 설명하는 그 과정입니다. 자, 왕경의 장기 균형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장기에서는 이제 진입 탈퇴가 되어가지고 장기 균형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이 내용인데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 결과만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왼쪽이 개별기업, 오른쪽이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의 가격이 P1이라 합시다. P1. 지금 P1 이제 개별기업 중 가격 순응하고 MC가 이렇게 이제 장기니까 장기 MC로 들어갑니다. 롱런 MC로 가고 그럼 여기가 이윤극대죠. 자, 여기 이제 이윤극대인데 지금 초과인 내도록 해볼게요. AC를 제가 이렇게 꺼가지고 초과인 나도록 해볼게요. 여기 LA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가격력이고 AC가 여기니까 초과인 내고 있죠. 이 대표 기업이니까 모든 기업이 이렇게 초과인 내고 있습니다. 초과인 내면 기업들이 진입에 들어오겠죠. 군침 흘리고 다른 기업들이 붕어빵 사고로 막 들어오겠죠. 예? 삼성이든 LG든 막 SK든 붕어빵 사고로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골목으로. 이윤 난다는데 막 진입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엄청나게 진입에 들어오면 여기서 뭐가 온지 요거 시장공 요게 개별 기업의 공급을 전부 합한 거랬죠. 이 시장에 기업들이 막 진입에 들어오면 시장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죽순으로 들어와요. 와, 이윤 나니까 뭐 붕어빵 사업 잘 되니까 모든 기업들이 붕어빵 사업으로 진입에 들어온다. 그러면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와 여기까지 들어왔다. 엄청나게 기업들이 진입에 들어왔다. 그래서 시장 공급이 이렇게 이동해서 기업들이 막 진입해가지고 이 S2까지 갔어요. 시장 공급. 그러면 가격이 일단 폭락해버리죠. P2까지. 그죠? 가격이 P2에서는 또 기업들은 이윤극대 행동을 한다면 여기가 이윤극대죠. 여기가 MR=MC니까 여기서 조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가격이 너무 다운돼가 지금 가격이요 붕어빵의 원가보다 밑에 있죠. 그러려면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실이 납니다. 이만큼 하나당 손실 나죠. 그럼 기업들이 탈퇴하겠죠. 이제 손실이 나니까 하나씩 둘씩 문 닫고 나가겠죠. 그럼 이게 또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기업들이 문 닫고 나가면 그럼 여기 또 너무 문을 많이 닫았다가 올라가면 또 이윤 나면 또 진입에 들어오죠. 또 소리 나면 탈퇴하겠죠. 진입 탈퇴 진입 탈퇴. 그러면 결국 진입 탈퇴 안 하는 것이 장기균형입니다. 진입 탈퇴 안 하는 것이 장기균형이에요. 그러면 언제가 진입 탈퇴 안 한다? 이윤 나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손실 나면은 기업들이 탈퇴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데서 장기균형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제가 바로 정확하게 이제 장기균형에 들어가게 해볼까요? 여기까지 정확하게요. 딱 탈퇴가 돼서 기업들이 탈퇴를 딱 해서 S3까지 갔어요. 기업들이 탈퇴가 정확하게 요만큼 돼가지고 가격이 P3입니다. P3 총 시장거래량 Q3 가격은 P3 개별 기업은 가격이 P3에서 순응하니까 P3 이때는 요 이제 가격과 MR과 MC가 만나는데 여기죠. 여기 이제 산출량을 Q3로 결정하죠. 이렇게 되면 요 가격과 AC가 같죠. 그러면 이윤 없고 손실 없죠.
그러면 진입 탈퇴 없겠죠? 여기 장기 균형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예. 지금 이제 요 진입 들어오고 탈퇴하는 그 과정을 설명했고요. 결국 여러분 결과적으로 최종 그 장기 균형점은 제가 파란 걸로 딱 그려. 개별 기업 가격은 P3, LMC 여기, LAC 여기 이렇게 여기 최저점 여기 개별 기업의 산출량이고 가격이고 그다음 시장은 당연히 여기 시장 수요, 시장 공급 여기 시장 균형입니다. 여기 파란 선으로 끄면 여기 이제 최종 장기 균형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 이제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요. 요 이제 특징들 여기에 나오는 특징들을 이제 또 이제 우리 책에도 장기 균형의 결과에 완전 경쟁의 특징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